먼저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함종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겠습니다. 저희 대통령을 용각산 대통령이라고 비하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비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각산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산 같은 일을 해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시고 어머니가 훌륭하신지도 자식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희 강원도 우둔한 저희들은 그 어른이 그렇게 크신 분인지 태산 같은 분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해방 이후 군정 시절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을 지나오면서 12.12 이후에 대통령 하신 그때까지 그 오랜 세월 속에 그분만큼 우뚝하신 분이 어디 계시고 그분만큼 소리 없이 나라를 잘 지켜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당하신 걸 뵈면서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진심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무리 대통령을 찾아봐도 감옥에 나가 있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딱 한 분 보이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그렇게 홀대한다면 대한민국 제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훌륭한 저희 대통령 100주년 그도 1919년 참 저희가 아플 때 태어나신 어른 우리말도 못 쓰고 일본말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난 일본말 쓰기 싫다고 영어를 전공하셔서 세계에서 그분만큼 미국 사람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어른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당신을 모시고 함께 외교관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거고 우리 유정화 장관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경현 헌정회 회장은 경기고등학교 새카만 후배니까 또 한 말씀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분이 어떤 어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최규하 만세 만만세입니다. 정말 앞으로 최규하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이 나라에 다시 계신다면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손자가 말했듯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입니다. 가장 하지하 대통령은 우스개가 되는 대통령, 남이 웃음거리가 되는 대통령이 백성이 우습게 하는 대통령이 하지하 대통령입니다. 상지상 대통령을 모신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학술 강연회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함종환 이사장님과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뜻깊은 특강을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해 주신 반기문 전주인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현직이었다면 일본이 아마 지금처럼 설치되지도 못할 텐데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총장님 들어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이기에 앞서서 우리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청렴하고 아주 강직했던 성품과 일생 동안의 검소한 생활은 우리 국민에게 심어준 그러한 것은 큰 교훈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청백리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언제 큰 인물인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축하 정말 그 전시회와 강연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었는데 저 오늘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현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 강연에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념사표를 이끌고 계시는 함정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우리 이 지역이 제가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못 받으시고 계시고 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 결과를 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마 원주시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오늘 반기문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른 생각들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과는 좀 이렇게 좀 덜어내는, 그러면 공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위대한 대통령이십니다. 최규하 대통령님을 잘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 최규하 전 대통령님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먼 길을 오시는 반기문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주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함정환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언론 강원일보 또 도민일보에 같이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늘 역사적인 어떤 큰 변곡점 가운데 있었던 우리 최규하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 사람들은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공과 과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외교사의 발전을 위해서 외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분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같은 원주 시민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죠? 한 3년 정도 됐나요?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게 우리 함정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3년 전이었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마 작은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맺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또 특히 우리 원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것이 더 지속이 돼서 많은 호응을 얻고 많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계속 또 이번 한 번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앞으로 좀 저희들이 두 분도 잘 모시겠습니다. 원주 시민이 열심히 두 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고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날이 덥지만 뜨거운 열정을 더해서 뜨겁게 오늘 중요한 행사를 하시기를 부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함정환 이사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회 귀빈 여러분, 특히 원항목 원주시장님, 신재석 원주시의회 의장님, 송기현 의원님, 또 유경현 전 헌정회 회장님을 비롯한 헌정회 회원님과 또 저희 대선배도 되시는 유종하 장관님, 대회 귀빈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모이신 가족, 친지, 원주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대한민국의 참
위대하신 대통령분 중에 한 분이신 최규하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1970년에 외무부의 사무관으로 들어갔을 때에 최규하 대통령님께서 장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최규하 당시 장관님으로부터 받고 몇 차례 이렇게 뵐 사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워낙 사무관하고 장관 차이니까 제가 장관님을 가까이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되고, 한 40여 년을 외무부에 있었고 또 쭉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러한 그 말씀 또 가르침, 거기에 따라서 저도 그야말로 먼 발짝에서나마 좀 따라가서 좀 사표로 삼고 계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자세한 건 아마 우리 유종하 장관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직업공무원 중에서 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 차관, 장관, 총리, 대통령 한 분은 최규하 대통령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다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일을 밟았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그 고난에 찬 시기를 살고 또 한국 외교의 기반을 닦았고 또 고성장 시대에 또 중책을 맡으셨던 이런 분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을 거치면서 평생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 이사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외교를 너무나 중시하시다 보니까 자기 참 따님을 외교관한테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우리 서대원 대사가 여기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건 아니다만요, 고향으로 보면 또 이 영부인 홍기 여사님이 또 충주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충주 시민들이 아주 홍기 여사가 충주뿐이다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큰 자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규하 대통령님하고도 그래도 꽤 인연이 멀리나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러 가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참 미묘한 위치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외교가 그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20세기의 그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외교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이런 문제다. 19세기 말 이래 우리나라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 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표된 그 해양 세력, 그 틈바구니에 껴서 여러 가지 나쁜 일, 좋은 일 많이 있었죠. 결국 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라를 또 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란 중에 한미 동맹을 1954년에 이끌어낸 그 외교 안보적 토대를 마련을 했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성장 시대 한국 현대사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한국 현대사는 경제적 성공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성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과정에 최규하 대통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하셨다. 그야말로 외교적 성공의 역사 한가운데 최 대통령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46년에
해방되자마자 이 중앙식량행정처의 과장으로다 해서 양정과장이 되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그 회의가 FAO, UN 식량기구의 아시아 지역 식량회의에서, 그때 그야말로 영어로 탁월한 영어, 또 이 국제 대표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식량을 확보를 한, 이런 연유로 해서 외교부의 통상국장으로 바로 발탁이 되셔서 외교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려운 직책을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셨는데,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60년에 이제 4.19가 나서 이 차관을 그만두시고 좀 어려울 때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총리실에서 김정열 전 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두 분이 상당히 가까우시고 서로 호형호재 하시는 사이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정열 총리님한테서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아주 고매하신 인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몇 분 그 축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용하신 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말씀이 되어 있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좀 조용하신 분이고 신중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외교 행정의 그 하여튼 상당한 그 기틀을 마련하시고, 이 통상 외교에 그때 당시에 상당한 그 열정을 보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통상 외교, 경제 외교 하면서 한 가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주 중요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 제2차 석유 위기가 났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특사로서 사우디의 그 파이살 왕을 만났는데, 그때 그 말씀이 사실 아랍의 그 풍습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양고기 같은 걸 많이 먹네. 저도 가보니까 양을 한 마리를 통째로 갖다 놓습니다. 전부 다 손을 씻고 손으로 다 양배를 딱 손을 집어넣어서 저 살을 뜯어 먹는 이런 창자를 꺼내고 막 이런 적인데, 저도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어렵죠. 최규하 대통령께서 파이살 왕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양고기가 딱 있는데 차마 이 점잖으신 분이 손을 그냥 창자에다 놓고서 꺼내서 드시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가 죽는다. 내가 이걸 먹고 죽는 아니어서 내가 먹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참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최규하 대통령은 참 고매하시고 좀 점잖으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 앞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를 방문했었을 때 그런 우리한테 숨통을 틔워준 거죠. 파이살 왕이 감탄해서 한국한테는 석유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석유 위기를 갖다 넘겼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잘 기억하고 있듯이 최 대통령께서 외교 고위직 중총리까지 가시면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월남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68년에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그 다음에 남북대화,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중대한 외교 사안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은 이런 때였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헌신분한다 는 이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이끌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 대통령께서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외교는 보약과 같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바로 효과가 나와야, 표가 나와야 되는데, 외교하는 게 전부 다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사실은 외교. 저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외교관을 시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식의 평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표가 나와야 되는데 시켜놓으면 안 나오고, 저도 그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없었을 때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그 의견도 다툼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약이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체질을 강화하는 이런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교에 대해서 늘 그 중점을 둬야 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최규하 대통령께서 늘 장관 때부터 청와대 대통령 특보하실 때라든지 총리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무장관 시절에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실천하신 것도 결국 이 외교 보약론에 따른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인 외교적인 전망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거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규하 대통령님의 이러한 그 뜻, 정신, 이걸 또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무부 생활하면서 많이 선배들한테 듣는 게 인물평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어떻고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유종환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교부에 그 소위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 김동조 사단, 이 박동진 사단, 그 밑에 그 사단에 들어가야 이게 출세가 잘 되는데, 사실은 최규하 사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유종환 사단도 없고 반기문 사단도 없지만은 사실은 최규하 산맥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최규하 산맥이 있다. 거기에 또 김동조 사단, 무슨 박동진 사단 이렇게 쭉, 박동진 장관은 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만은 사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산맥 소리 듣는 분은 한 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도 어느 장관, 어느 사단이다, 산맥은 최규하 산맥이다, 이런 점을 들어보면은 역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한 번 딱 자리 잡은 것이 기반이 된다. 우리 외교의 산맥이 최규하 산맥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면서도 한 번 소신을 밝히시면 끝까지 밀고 가는, 이 강원도에도 산이 많아서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꿋꿋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 대통령께서는 참 그야말로 외교관,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점 이외에도 뛰어난 인품, 청렴, 검소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소한 이야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해방 직후에 서울사대에서 이제 막 교수를 하고 계실 때 전차비를 아낀다고 매일 전차 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라든지, 또 골프 일체 손에도 안 댔다는 이야기, 광부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광부들의 그 노고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평생 연탄 19공탄을 혼자 이렇게 갖다 갈고 이러셨다, 이런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 대통령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 동료 중에 이제 권영민 전 독일 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비서관들이 놀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했다. 또 사저도 특별한 장식도 없고, 결과적으로 홍기 여사님께서 어떤 치장을 하나도 안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공사가 너무 분명해서 총리 시절에 친누님께서 병원에 좀 이렇게 특별히 좀 해달라, 그때는 이제 총리께서 이제 특별히 주치의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나를 해주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강한 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최규하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음덕을 받은 거는, 제가 외무부 들어가서 몇 년 생활할 때 이제 재외공관에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당시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동료 장관들이나
정치 유력자들로부터 소위 그 많은 백을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탁이죠. 지금 이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청탁 이런 건데, 뭐 장관 되니까 누구 하더라도 뭐 누구는 얼루 보내달라, 누구는 얼루 보내달라 계속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워낙 이 점잖으신 분이 그 요청을 또 받아들일지도 않지만은 고민이 많은 겁니다. 고민이 많으니까 한 가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재외공관에 나갈 차례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빼서 외교안보연구원에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정 기간, 한두 달 동안. 그때는 저 통상교육이라 통상이 중요하니까 통상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배제하고 통상교육 시켜서 거기서 1등, 2등, 3등부터 순서가 나오는 대로 자기 보직이 열려있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1등을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본인이 우선 마음이 편하고 청탁받을 때 얘기하기가 쉬운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생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 사람의 눈에는 아마 최규하 대통령 같은 분들이 아마 서양에 가서 뭐 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비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 희생타입니다. 많은 서양 언론들이 저를 리더십이 없다. 너무 조용하다. 너무 말이 없다.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10년 지나고 나서의 평가는 좀 달라지지만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한 2, 3년간 저의 그 진실된 어떤 태도라든지 자질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무슨 큰 소리부터 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고 소리 치고 아주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근데 이런 것이 꼭 리더십은 아니다. 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규하 대통령님을 제가 직접 어떻게 사표로 이렇게 해서 몸발치서나마 그런 식의 리더십을 하려고 노력을 꽤 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나 소프트한 카리스마 이게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주 저분이 글로벌 리더로서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만델라 같은 사람은 아주 동서양을 불문하고 존경을 받죠.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만델라의 조상, 그 동상에 서 있으니까요. 그만큼 그런데 이 만델라 같은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소프트 카리스마입니다. 소프트 카리스마. 관용.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포용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연설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 말을 잘하는 거,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의 원천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잘 듣는 것, 그거는 지혜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지식을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늘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 대통령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용한 외교를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다지는 외교를 이렇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외교는요 진짜로 어려운 때 아니냐.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최 대통령님을 저는 아주 탑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그래도 그런 스타일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역사가 또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전 뭐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거는 저는 뭐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 역사가들한테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최 대통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다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일이 마하트마 간디가 탄생한 지가 150주년 된다. 이렇게 해서 인도의 수상이 여기 오고 제가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에 그 어떤 국제 고문으로다 어드바이저로 하나 이렇게 돼서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침 100주년을 맞는 최규하 대통령님의 라는 100주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참 저는 우연이기도 하지만 참 아주 큰 저한테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최 대통령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 아무런 어떤 과 없이 그만두신 대통령님의 100주년, 탄신 100주년, 이것은 여기에 원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많이 알리고, 이런 분들의, 최 대통령 같은 훌륭하신 분들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레가시나 이런 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막강한 강제력을 독점한 군부의 압력 아래에서 역시 어떻게 잘못해서 중도에 퇴진을 하셨습니다. 그런 건 저는 과언 아니다. 이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사실 그 중에 최규하 대통령이 계셨다. 그래서 저는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오늘처럼 혹시 이런 데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자책감을 느낀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이 떳떳하게 최 대통령의 훌륭하신 점을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우리 최 대통령께서 나라를 책임지신 분으로서 절대 품위를 잃지 않으셨다. 저는 이렇게 아주 확실히 묻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관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고 또 목민관으로서는 청백리의 모범이 되셨고 한 개인으로서는 정성을 다해서 가족과 타인을 위한 아주 고귀한 인간이셨다. 아까 우리 함정환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폴레옹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종자한테는 영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나폴레옹을 모시는 발레 같은 사람들이죠. There is no hero to one's own balle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한 50년 해보니까 가까운 분하고는 무지하게 가까울 수 있죠. 저도 대통령을 2분을 직접 모셨고 총리를 3분을 직접 또 모셨고 제가 또 장관도 해보고 유엔 사무총장도 해보고 제 주변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저를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제가 또 절대 최규하 대통령이 영웅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종자에게는 영웅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대신 그 진면목을 늘 잘 알 수 있는 이런 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관으로서 아주 탁월한 업적, 국민관으로서의 참 아주 청백리의 표본, 개인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개인의 생활, 국가의 장래에 큰 공헌을 남기셨다. 이런 점을 우리 자손 만대에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이 최규하 대통령이 아주 크신 모습에 제가 아주 참 1편 그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좋은 전통을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알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